정치마스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예. 우선 사과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예. 또 시간도 꽤 끌고 한 사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사과 아니냐 뭐 이런 예.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 같은. 예. 그래서 내용의 설정이 진정성이 좀 결여된 또 방향도 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과문 자체에 또 전략적인 그 내용도 또 이 함축이 돼 있어요. 가령 이제 반성하면서 마치 선거운동을 이제 안 할 것처럼. 예. 근데 그거는 보이는 선거운동은 손해다. 그래서 마이너스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역시 또 국민적 검증이나 또 배우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만큼 국민이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겠다는 전략적 득실에 따른 워딩. 예.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과의 진정성, 또 사과의 방향, 또 사과 자체를 또 전략적 내용을 또 의심받게 하는 예. 이런 걸로 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과 자체. 예. 근데 뭐 민주당이야 예. 원래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것이 눈물쇼, 뭐 애정쇼, 사과쇼만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그 배우자가 또 사과를 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그 비판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모욕적으로 들릴 만큼 그 좀 폄훼를 했는데요. 사실 김건희 배우자의 경우에 예.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많은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 100개월 전부터 그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학교의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민주당의 악의에 찬 그 모략 행위를 보고 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교육부를 통해도 그 자료를 제대로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하고 뭐 전체를 두고 일부는 실질적으로 그 부풀려졌다. 또 일부는 사실에 맞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이제 일단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이러한 일은 뭐 다시는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 또 특히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향후의 처신에 대해서까지 전부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희룡 본부장 나오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사과로서 일단락이 됐다는 의미가 앞으로 어떤 비판하는 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게 한 어떤 수사나 검증도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네. 그 나름대로 스크린을 다 했는데요. 네.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은 물론 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예. 온갖 또 소리를 다 하고 있던데 적어도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그것을 보면 예. 전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서인데 아까 원희룡 본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어떤 해야 된다.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있으신 아니 것 뭐 같습니다. 온도차가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 검증을 뭐 받아야 된다 이런 당연히 말씀. 저 그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그 문제 제기한 민주당이 뭐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한 여러 가지 사안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도 결국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들이 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그 여사의 경우하고 많이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과거에 또 신정아 씨 또 소환도 예. 또 해서 비교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문제가 아니고 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최수님 해석에 대해 예. 아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그 뭐 예를 들어 표창장이라든가 뭐 이런 증명서에 관련된 그 내용 자체를 뭐 직인 같은 것도 뭐 딴 데서 따와가지고 그 표창장 같은 걸 다 위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표창장을 내서 점수를 높게 받아서 그 시험도 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교에 입학을 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그렇게 위조된 사실관계가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마치 뭐 똑같은 것인 양 그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 그 끌어 넣어서 아직도 조국을 수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보니까 또 대법원까지 예. 김명수 대법원까지 나서서 증거관계를 또 슬슬 이제 조작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국 장관까지 계속 여기에 끌어넣어서 아직도 그 조국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려는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죠. 대법원까지 나서 증거관계를 조작하라는 말씀은 좀 너무 나가신 게 아니에요? 저는 증거관계 이제 조작한다는 게 김정은- 아니고 대법원에서 지금 그 동양대학교 PC를 증거 목록에서 예. 제외를 했거든요. 예. 막 그런 거 비슷하게 자꾸 그 거대한 이 집권 세력은 조국 구하기에 또 이 사건을 집어넣어서 원용을 하더라 그 이야기죠. 대법원을 거론하신 건 좀 너무 나가시는 것도 같은데. 뭐 나간 거 전혀 많이 나간 어느 거 아니에요. 정도 그래도 말씀하시죠. 금도는 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인이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 대법원까지도 뭔가 안 좋은 일을 꾸미는 듯한 이제 그런 얘기는 지나치신 거고요. 아마도 김재원 최고께서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보시고 여당도 해보셨잖아요. 그때는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피해의식으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의 이제 경험적 해석이에요. 그런 거는 사법농단하고 국정농단 했던 사람이나 상상이 가능한 얘기를 지금 또 김건희 씨 문제에 또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좋게 얘기하면은 피해의식의 발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건 피해의식으로 간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김 의원님 혹시 뭐 추가로? 뭐 그, 하나만한 이야기 하시는데 위조 뭐죠? 그 재직증명서 부분은 팩트화기는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니 어떻게 저 끝나요, 앞에서도 자꾸 예. 이야기하던데 예. 그때 당시에 사용인감 있잖아요. 예. 법인 사용인감이 맞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위조니 많이 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전 그 사실관계를 그 김 의원님 파악하시기에는 참 팩트화기는 끝난 사안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앞에서 변호사님이 예. 뭐 직인이 뭐 위조가 되었다면 어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그때 당시 직인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때 당시에 등록된 법인인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직인이 위조됐다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예. 않는 거죠. 그 부분은 뭐 혹시 반론하실 거? 일단 못 떼어준 사람도 없고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그거는 규명을 이제 해 나가야 될 분야인데 예. 규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가면 맡겨놓은 인감 있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미리 인감을 등록을 해놓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록된 인감이 이 재직증명서의 인감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위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아니, 말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이 로봇이 찍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찍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누군가 그 행위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떼어준 예. 행위를. 근데 지금 당시에 뭐 회장도 그렇고 또 사무국 역할을 했던 책임자도 예. 그렇고 전혀 그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두 분 그 재직증명서 문제는 앞으로 검증 과정이 있을 테니까 네, 좀 네. 나오는 검증을 부분 해야 될 말씀하시죠. 지금 문제인데.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20년 전에 누가 그 도장을 찍어준 걸 뭐 팩트 기억 부분은- 못한다고 해서 위조라고 할 수 있나요? 팩트 그럴 수 부분 한번 있죠. 검증 과정을 거치는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 가지고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면 또 특수한 어떤 위치에 계셨고 하니까요. 지금 어떤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하시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뭔가요? 어떤. 아니 저는 뭐 사면을 한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뭐 그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의 그 불행했던 일과 화해를 한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 결정 자체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예. 미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것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사실 벌써 예. 그 사면 복권을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예. 무슨 여론 핑계 대면서 계속 저렇게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뭐 건강이 나빠지셨다. 그래서 사면 복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건강이 나빠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최근에는 뭐 음식물을 그 섭취할 수 없을 수준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는 뭐 사면 복권은 대상이 아니고 형집행정지를 해야 될 그런 정도죠. 예. 이제 수행 생활이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전직 대통령을 그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끌고 와서 그 곧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가장 이때 그 사면 복권을 하면 어떻게든 영향력이 커질 예.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끌고 온 것 아니냐. 그럼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꾸 국민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저 사면 복권하고 나니까 60% 가까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여론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예. 일단 그 사면 자체가 야권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 지금 복판에 계시니까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약간 분열의 단초가 된다든가 이런 결과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영향력이 있거나 없거나 예. 그것은 우리 야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제가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부분 분석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뭐 야권에 뭐 불리한 영향력이 있다, 유리한 영향력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어떤 사안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불리한 사안으로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문제를 뭐 특별히 거론해서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까지도 오로지 그 표는 기술자들의 그 농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은 정말 이 정권은 참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하다. 예. 아까 이제 김건희 씨 사과 관련돼서도 소위 이제 법원까지도 네. 정경심 씨 이제 PC 증거재택 목록에서 제외한 걸 두고도 마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의 사면도 저렇게 규정을 하시니까 김재원 최고께서 그냥 대법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예, 3권을 그냥 다 두루 넘나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유불리가 어떠냐, 어떻게 해석되냐라고 여쭈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그것도 국민 여론이 사실 사면 반대가 더 많았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면하고 난 다음에 잘했다가 조금 많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쭉 거치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을 한 거를 가지고 이것을 비인도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선 성질이 안 맞아요. 사면에 대해서 비인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불리 계산해서 선거에 마치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그렇게 하셨으면 사면하지 말라고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렇게 진작을 요청을 하는 하셔야죠. 거죠. 훨씬 앞에서 했어야죠. 총선 때도 똑같습니다. 훨씬 전에 사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세력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적어도 김재원 의원님의 조금 전 발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쪽에서는 사면하라고 그러고 네. 그럼 총선에 전에 사면하면 그러면 정치적 유불리가 없었겠어요? 김재원 의원의 해석대로라면 또 한쪽에서는 사면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면하고 나면은 비인도적이라고 그러고 정략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단정하실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말씀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벌써 오래전에 건강 상태가 나빠서 사면을 해야 될 충분히 사유가 있었고 국민은 여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면하고 김재원 나니까 의원님 생각이고 마음이죠. 아니 그래 들어보면,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귀를 못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다니요. 어떻게 말을 그걸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말을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 것 지금 같은데 처음이 아니고 몇 번째 그러셨어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진작 사면을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때까지 일부러 끌고 오신 것 아닌가 그런 걸로 따지면 그것은 좀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예. 마치 제가 사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끌고 그렇게 가시니까 했어야죠. 일부러 그 그렇게 하시니까 논리라면은 대선에 그렇게- 영향이 있으니 사면하지 그렇게- 말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계속 무슨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영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니까 사면은 잘했다고 했는데 앞뒤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앞으로는 두 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분 연말에 싸우지 마시고요. 뭐. 제 영혼까지 지배를 하려고 그러네요. 아니, 대통령도 지배하고 지금 다 대법원도 지배가 지배하듯이. 되겠습니까? 두 분 저 어떤 논리의 차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표현은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두 분 쓰시죠. 뭐 이 연말에 그리고 하나 이 그 최수석님 말씀은 뭐 이런 그러니까 총선 전에 사면했으면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 얘기 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주장을 하실 거라는 어떤 논리 같은데요. 예. 아니 이제 그때 당시 예. 또 사면이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때는 재판이 덜 끝났다 또 이런 논리를 예. 했죠. 뭐 딴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저는 다만 이렇게 사면까지도 어떻게든 이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특히 뭐 선거에 조금이라도 더 표 얻는데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것으로 보여서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면을 하면서 뭐 사회 통합적인 의미 또 대통령께서 건강이 나쁘셨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면을 했잖아요. 그 논리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이게 뭐 국민들 눈에 뻔히 보여요. 또 대부분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 끌어서 이제 예. 김경수 또 경남지사 사면할 때 또 같이 끼워서 사면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번에 사면을 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이 많이 나쁘다고 다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면 자체도 이번에 뭐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해서 복권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 이런 논리로도 전부 다 보이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면을 정말 인도적으로 또는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예. 그냥 편하게 이번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사면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 질문은 생각합니다. 그건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뭐가 다르냐?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건강 상태 더 악화됐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안 좋다.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다른 일로 이렇게 수감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경심 씨만 하더라도 어제도 이제 쓰러져 가지고 또 보도도 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반적 기준들이나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저기 김재원 의원님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까지도 지금 방금 지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를 같이 사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뺐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정말 상상력 치고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비겁한 상상력이에요.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문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3월이면은 이제 그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번 더 지금 사면을 할 것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김경수 지사를 또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에 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저는 너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상보다도 언론을 보시면 김경수
이명박 같이 검색해 보면 그 보도가 그거는 수십 건 나와요.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보도가 된 거지 언론에서 언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언론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말만 하면 다 써줍니까? 뭔가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고 이번에도 원희룡 의원이가 뻔하잖아요.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언론에 보면요, 받은 걸 갖고 제가 보기에 마치 언론의 분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시는 보기에는 거는 그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네. 처음에는 뭐 증거가 뭐 조작됐다고 하면서 수사를 또 해보고 또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검사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또 위증을 교사했다 해서 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만큼 한명숙 총리를 한번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 박범계 법무장관조차 이 손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권하신 거 아니에요. 뭐 축구하다가 족구로 가요.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지금 이 저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보통 과거에 사면은요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 사면 복권할 때요 전부 그래도 역사와의 대화, 역사와의 화해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면 복권이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보여지는 문제가 그런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아니, 느끼고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 사면한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 온갖 거를 다 정말 갖다 보니까 붙이시면 이 저 말을 아예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일부러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두 분,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리는 뭐 하시고 싶은 논리는 다 피신 거죠, 네. 두 분. 예,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3지대 관련해서 통합 작업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야 노력을 하죠. 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대선에서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또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예. 분들이 대선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같이 뭐 하자고 예.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그 민주당의 후보가 도저히 부적절하니까 나하고 연합하자는 예. 거냐 뭐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지금 저 민주당이 하려는 여러 가지 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저 지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시간은 다 돼가지고 잠깐 마이크 저희들은 넘겨드렸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전체를 통합해서 예. 반드시 이 정권 연장에 대항하는 예. 큰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최소님,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안철수 후보가 통합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 대표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은 다 됐습니다. 뭐 예.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송 대표 생각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인위적인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하는 그것은 국민들에게 산술적으로는 득이 될 것 같지만 큰 차원에서는 전략적 저는 판단은 득이 안 다르시군요. 된다. 예.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